자, 2025년부터 한국의 사회 안전망이 정말 크게 바뀝니다. 특히 여러분이 프리랜서나 단기 알바 혹은 여러 일을 병행하는 엔잡러라면 이번 변화는 여러분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꼭 주목해 주세요. 네, 바로 이 문장이 이번 변화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현대의 다양한 근로 형태에 맞춰서 드디어 사회 안전망이 대폭 확대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아니, 근데 이 변화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기존 제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누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자, 실업급여. 이게 뭐냐면요.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원치 않게 직장을 잃었을 때 생계 걱정 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말 그대로 사회 안전망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큰 문제였어요. 예전에는요, 한 직장에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은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딱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달 라이더시거나 여러 클라이언트랑 일하는 프리랜서처럼 한 곳에서 그 시간을 못 채우면요? 맞아요. 이 안전망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완전 사각지대였던 거예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모든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기준이 시간이 아니라 소득으로 바뀌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을 포용하는 더 넓은 안전망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실까요? 와, 이 표를 보시면 이번 변화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몇 시간 일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은 바로 얼마나 벌었느냐, 즉 소득으로 기준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죠. 바로 이 금액, 월 약 80만 원. 이게 새로운 핵심 기준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월 소득이 이 기준만 넘으면 일주일에 딱 몇 시간을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새로운 제도가 정확히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분들이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혹은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프리랜서처럼 여러 곳에서 소득을 얻는 분들.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바로 여러분을 위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기준만 넘으면 드디어 이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나도 대상이 될 수 있겠는데? 싶으실 텐데요. 그럼 이제 딱 두 가지가 궁금해지죠. 그래서 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예전에는 퇴사 직전 3개월 소득만 받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난 1년 전체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덕분에 소득이 좀 들쭉날쭉했던 분들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은 있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았다고 해도 현재 기준으로 하루 최대 6만 6천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반대로 하한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비교적 좀 낮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소한의 금액 약 6만 4천 원 정도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한 달, 그러니까 3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요. 최소 약 192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꽤 든든하죠? 그럼 이 급여를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의 나이랑 고용보험에 얼마나 가입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입 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길게 최소 120일, 그러니까 넉 달에서 최대 240일, 8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온라인으로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후에 자격이 승인되면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증명하면서 급여를 받게 되는 거죠. 첫 단추는 뭐다? 바로 고용센터 방문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흔히 하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규칙들을 짚어드릴게요. 이거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원칙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어쩔 수 없이, 즉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분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2달 이상 밀렸다거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명백한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명확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단 하루짜리 알바를 했든 아주 적은 돈을 벌었든 소득이 생겼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어요. 이 문장이 그 결과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경고죠. 만약에 소득을 숨기다가 걸리면요, 받았던 금액 전액을 토해내는 건 물론이고 그 2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금까지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습니다. 2025년의 이번 개편, 정말 우리 사회 안전망이 현대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춰서 한 걸음 크게 나아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일의 형태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회 안전망은 또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